나오십니다. 대통령님 병원 치료 나오십니다.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약 30여 년간 자신의 가정부역을 해준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 집단 전경련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거두어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반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의 경우도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북한 김정일 측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여 결국 기권하게 된 경위를 놓고 곤경에 처해 있었다. 송무실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3대 매체인 중앙미디어그룹사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왔다는 최순실 측근 고영태의 폭로 보도를 한다. 사실 고 씨가 이제 이 씨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불쑥 꺼낸 얘기였는데요. 예. 고 씨의 일방적인 말이니만큼 저 역시 그 또 다른 미르재단 핵심 전 관계자 이모 씨에게 재차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뚜렷하게 말을 했었고요. 예. 또 최순실 씨가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M1 사람을 불러다가 혼을 낸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 비서관들만 불쌍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봤다, 고쳤다, 다른 증거나 정황도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웠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혹은 그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고 씨는 이 최 씨의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단순히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을 넘어 시중에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 위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국회에서도 기어이 이 건을 다루게 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풍문이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월 21일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기사를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는 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 씨가 사임을 압박하고 입단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게 밖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개탄스럽다. 입에 올리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거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실장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체로 연설을 기록하는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관계되는 수석실에서 전부 다듬해서 올린다며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전 수석실에서 나눠서 의견을 모으고 다듬고 독해를 거쳐 올린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연설문은 그것을 다듬고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올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서를 강력히 부인했으니 이제 만에 하나라도 그의 말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박 대통령 측은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 씨가 사용했던 이 태블릿 PC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과연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JTBC가 입수했다는 것이
데스크톱 PC인지 태블릿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25일 JTBC의 보도 내용을 인정한다는 듯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원종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되어 어쩔 수 없는 사과로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이 마비되어 제 역할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사과 성명 발표로 한결 부담을 덜은 JTBC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입수한 것이 태블릿 PC이고 개통자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뉴미디어 국장인 김한수의 개인 회사 마레이 컴퍼니란 점을 밝힙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입니다. 최 씨는 이 태블릿으로 청와대의 각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 씨가 2년 넘게 들고 다니며 자료를 받아온 이 PC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는 최순실의 사진 2장을 공개합니다. 인수위를 거쳐서 현재 청와대 행정관인 김 씨가 개통해서 최 씨에게 줬다. 이 말인데 최 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우선 그동안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씨의 탭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요. 최 씨 사진은 2장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셀카와 누군가 최 씨를 찍어준 사진입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태블릿 진위 문제는 SNS 등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개중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쪽은 보수매체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입니다. 한 의원은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 PC가 JTBC로 넘어간 사건으로 규정,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반공 세력을 대표하는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쪽으로도 태블릿 조작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반면 김경재 총재 특보로 일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IT 기기의 사용자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 중앙미디어그룹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런 서투른 일을 벌였겠는가. 그러나 11월까지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김경재 총재는 변희재 고문에게 조사를 해서 태블릿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보수층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변 고문은 11월 말경부터 JTBC 태블릿 보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랐다. 최순실의 사진 2장을 제외하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 수준의 증거로 최순실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이건 개통한 김한수가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당시 박 대통령 측의 여당 이정현 대표의 문자로 태블릿은 김한수가 쓴 것이 확실하니 탄핵 표결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곤 애국연합 이름으로 설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약 한 달 전인 11월 3일 문재인 측 측근이자 JTBC에 고정 출연 중인 유시민은 태블릿이 최순실의 직원이었던 고영태의 책상에서 나왔을 거라 주장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영태 씨가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쓰던 태블릿 PC를 사무실에 놓고 있었는데 그 PC를 고영태 씨가 일부러 거기 뒀는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뒀는지 아니면 책상을 놔뒀기 때문에 거기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PC는 거기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2016년 12월 7일 고영태는 국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를 것이라는 증언을 하여 JTBC의 보도가 소설에 가까운 창작물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근데 우리 고영태 정인께서는 오늘 정언을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 전혀 사용도 할 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제가 지금 오늘 조영태 정인의 말씀하고 그 종편의 보도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뭔지. 그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네. JTBC 방송에 냈던 그 기자분이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 오해를 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한테는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PC를 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쓰지 못.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했던. JTBC는 8일 저녁 기자 간담회도 아닌 자신들의 방송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전하고는 그 다음 날인 9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킨다. 대박.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탄핵의 주된 사유는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삼성, SK 등 전경련 주요 회원사들이 출자한 수백억 원대의 출연금을 모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나눠먹은 뇌물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최순실이 승마 선수인 자기 딸이 빌려 단 삼성의 말 3마리조차도 박 대통령이 뇌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JTBC의 태블릿 보도로 인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상황에 위치해서 국정을 장악, 농단했다는 게 국민적으로는 더 중차대한 탄핵 사유였다. 국민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사망 신고를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JTBC 태블릿 보도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최대 규모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한 걸 언론들은 100만, 심지어 최대 23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 AFP통신은 촛불 집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축제 같았다면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거리로 나온 한국 시민이 새 시대를 의미하는 서울의 봄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민들이 분노를 배출한 이후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촛불 집회는 이 시각 현재 전국 16개 주요 도시를 비롯한 1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2016년 10월 19일 서울역에서 탄핵 반대 1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1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뇌물을 받은 게 없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2016년 1월 8일 집회 때부터 태극기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 인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인원 추산 발표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변희재 대표는 2017년 1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JTBC는 태블릿의 개통자가 김한수 청와대 전 국장의 개인회사 마레이컴퍼니라는 점을 검찰이 이동통신사 SKT로부터 개통자 정보를 받은 10월 27일 하루 전날은 26일에 먼저 보도했다는 점을 발표합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취재한 결과 어떤 경우도 SKT가 정식으로 검찰에 공문을 보낸 10월 27일 이전에 그 누구도 이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경찰이 입수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개통자 명의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개통자가 실사용자라고 추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이 개통자 명의, 그 자기 법인 명의면은 김한수 행정관이 실사용자라고 먼저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띄워놓고 최순실로 갔습니다. 최순실과 조금만 연관되면 모조리 구속 수사하는 검찰이 유독 김한수만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JTBC와 검찰은 김한수를 잠수를 타게 하면서 이슈를 안 나오게 하고 정당히 수사해야 될 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발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JTBC와 김한수 검찰에 대한 내용이고요. JTBC 측은 훗날 재판에서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입니다. SKT 역시 제3자가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블릿 조작 의혹을 막지 못하자 특검 수사팀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것이란 태블릿을 꺼내들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개통자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무작정 최순실 것이라 주장하다가 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다. 네,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그 지금 이메일을 확인한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는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한 태블릿 PC인데 그 개통자 명의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태블릿 PC에 지금 개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어떤 누구로 확인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꺼내든 이 태블릿은 원천적으로 증거로 올리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부터 광화문의 탄핵무효 집회는 평일 방통심의위에서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를 중징계하라는 또 다른 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1월 11일 뉴스에서 한 번만 더 태블릿 PC 조작을 거론하면 모조리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JTBC 손석희뿐 아니라 검찰이 같이 공모해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기자회견 저 프레스센터에서 당당히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 박영수 특검 지금 아무나 잡아가고 있죠. 아무나 압수시키는데 제가 기자회견 때 특검이 제출한 제3의 태블릿 PC도 개통자와 개통일자를 밝히지 못하면 그건 100% 조작이라고 특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블릿 PC를 구해다가 볼 수도 없고요. 솔직히 태블릿 PC만 저희한테 갖다 주잖아요. 1분 안에 소유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카톡만 보면 끝나거든요. 이거 가지고 끌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태블릿 PC를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호소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안 해. 헌재도 안 해. 감사원도 안 해. 언론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활동의 주는 거의 언론사 방문으로 지금 잡고 있어서요. 정확히 보도만 해달라. 누구 편 들란 얘기가 아니고 밖에서 분명히 제기한 의혹이 타당하니 이거를 검증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할 거고요. JTBC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뭐 혐의라고도 표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조작이에요. 조작 혐의가 아니라. 왜 조작했는지, 왜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지 JTBC를 방문하든 공개 지시를 하든 JTBC의 해명을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거짓 방송에 대해서 10월 24일자 첫 보도 방송하고 12월 8일자 그때 당시 태블릿 PC 입수 경위 방송은 그 두 개는 그냥 명백히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방통심의에다가 심의 징계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심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 현재로서 저는 먼저 법원이고 헌재고 검찰이고 특검이고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법무부라 보고 이런 작업들이 다 맞춰지면은 법무부를 방문해서 역시 증거자료를 다 제출해서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은 방통심의위를 점거, 조속한 심의와 징계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에서의 JTBC 보도 징계 요청안의 핵심은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닌 자사의 데스크톱 PC로 태블릿에 파일을 심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JTBC는 시청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최순실을 속이기 위해 그렇게 보도했다고 변명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박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태블릿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탄핵 반대 태극기 세력은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박 대통령이 그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사적으로 일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다. 지금 탄핵은 아무런 증거 조사 절차나 법리 수집의 과정도 없이 신문 기사와 신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하여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 것인데 이는 증거 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국회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2017년 3월 1일 태극기 집회는 초유의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참여하면서 촛불 세력을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히 내쫓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탄기국의 정광용 사무총장, 조원진 의원 등이 8명 헌법재판관 중 탄핵 반대 내표를 확보, 탄핵 기각이 결정난 것처럼 나한테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잡은 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몰려든 태극기를 든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특히 집회 지도부조차 이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성난치자들은 경찰과 충돌, 무려 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예상대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를 향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 일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가 하면 참가자 2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전 11시 22분 탄핵 인용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일대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으로 올라가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실신을 하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가 하면 수많은 참가자들에 의해 밀고 밀리며 심정지 환자도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대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망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촛불 집회 측은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촛불이 승리했다고 외치며 청와대로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좌익 쪽의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반면 이들 4명의 죽음은 탄핵의 진실과 함께 그대로 파묻혀버렸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추진해온 태극기 단체의 지도부들이 사망자 발생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정광용 사무총장과 사회자 손상대 씨가 전격적으로 구속된다. 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 10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명이 다치고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의 열기가 식기 전에 이 힘을 활용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일단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으니 그럼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의 현찰을 받아 자식들에게 넘겨준 권양숙 전 노무현 대통령 부인의 사례는 뭐냐.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조직을 추슬러 나갔다. 오마이뉴스가 우리가 박 대통령이 구속돼서 분풀이하러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분풀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정부패 척결 적폐 해소하자면서 우리는 부정부패 척결 적폐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뇌물 가족을 구속시키러 온 거죠. 분풀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려고 온 겁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되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최순실의 재판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집요하게 태블릿 실물을 보고 검증하겠다고 요구했다. 자, 박 전 대통령 구속된 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 준비 절차와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30분 만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503번 수임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저희들이 기대한 바는 이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좀 정확하게 좀 봐달라. 그리고 그에 맞게 용기 있는 판결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 사법부에서 과연 진실을 향해서 용기 있는 깃발을 들은 판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따름입니다. 결국 검찰은 일단 태블릿을 포렌식한 자료만 공개한다. 그 자료에는 최순실과 전혀 관계없는 한 여성의 사진이 56장 들어있었다. 그 여성은 청와대 행정관 김미종과 연결된 사이였다. 애초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업무용 태블릿 PC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결국 최순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실물을 꺼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맡긴다. 그 결과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쓴 공용 태블릿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이 두었다.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린 것이다.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JTBC와 검찰은 마치 국과수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을 확인해 준 것처럼 언론에 알려 변희재 대표 측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작년에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 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기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5,980명의 서명을 받아 JTBC 손석희 사장을 증거조작 혐의로 고발한다. 변희재 대표는 이 고발장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증거들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적시했다. 최순실 관련 독일, 승마, 스포츠 회사, 정유라 등 가족 사진이나 관련 문서 자료, 웹 검색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40대로 추정되는 부인과 5세로 추정되는 여아의 사진이 주로 검색되고 웹 검색의 경우 만화, 엔터테인먼트, 격투, 야구 등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바 이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JTBC가 공개한 최순실과 조카의 사진 3장이 전부인 바 이는 방대한 자료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는 JTBC의 일관된 주장 등이 허위 보도에 불과하다. 또한 본건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한글 뷰어로 문서를 열어봤기 때문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JTBC 손석희의 보도 자체가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기자들과 함께 손석희와 JTBC의 태블릿 보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손석희의 저주를 출판한다. 이 책은 하루 만에 정치사회 베스트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결국 JTBC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12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홍성준 검사 수사, 토론을 해보라. 그래서 JTBC 앞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토론을 하자는 집회를 열게 된다. JTBC 앞에 손석희 사장 토론 제안 집회는 평화스러웠다. 밴드 공연, 퀴즈 게임, 통돼지, 바비큐 파티 등 기존의 구호 중심의 집회가 아닌 오락 중심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JTBC의 양원보 정치부 차장조차도 집회 참여자로 가장하여 들어와 집회를 보도할 수도 있었다.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서는 내일 서울중앙지검 무고죄 고소인 조사 여기서 어떻게 잡아 들어가냐 다 지금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JTBC 저기 홍정도, 김수길, 손석희 패들이 올 2월에 저를 고소한 건인데 검찰이 조사했으면은 검찰이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맞다 그랬을 때 저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벌써 저를 기소해야 된 건이거든요. 근데 10월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질질 끄는 상황에서 신혜원 씨라는 실사용자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에 손석희, 홍정도, 김수길을 무고죄로 고소한 건인데 그러면은 최순실께 맞다면 저를 그 뒤에도 기소하고 무고죄는 각하시켰어야 되거든요. 형. 근데 불기소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무고죄부터 먼저 수사가 들어간다. 제가 미디어워치 우리 자문 변호사하고 상의해보니까 자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를. 변희재 대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곤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태블릿 집회를 중단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납북자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온 일본 기자, 일본 보수운동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금 납북자가 10만 명인데 계속 납북자를 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드라마가 있습니까? 썩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어쨌든 아베 총리는 납북자 가족들 스스로 불러가지고 반드시 내려오겠다 약속하고 트럼프가 만났다는 얘기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납북자의 납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억류자의 억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2018년 5월 24일 전격적으로 변희재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단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잘못되었다며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일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워치의 독자들도 따로 집회를 열고 변희재 대표를 응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새벽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명예훼손 범죄 17,401건 중 사전 영장 구속 3건에 불과했고 현역 언론인으로서는 최초였다. OECD 국가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언론 탄압 국가를 제외하곤 유일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본인은 본인의 역시 또 의사와 관계없이 옥중에서 대한민국 진실투쟁을 위한 아이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막 비관적으로 보면은 막 우라통 터지는 일인데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요.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산업화 역사의 상징성,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다 이룬 거고, 본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실투쟁의 상징이자 아이콘이라는 또 엄청난 자산을 얻게 된 겁니다.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의 자산, 진실투쟁의 자산, 이거는 우리가 구명활동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갇혀있는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한 번 더 뛰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역사는 2016년을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강한 광풍이 몰아친 저주받은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